기억과 니은의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자, 기억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화왕계 얘기에 대해서 뭐 장미가 어떻고 막 그 도라지꽃, 그 장부인 도라지꽃이 어떻고, 나 같으면 뭐 당연히 나도 장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설총. 누구의 아드님입니까? 원효대사의 아드님 설총. 신문왕한테. 그 다음에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조. 요는 뭐 너무 그죠? 최치원이야.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최치원이 진성여왕에 대해서 쓴 비문의 그 내용까지 우리가 동영무유고사에서 한번 다뤘었죠.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조를 건의했는데 진성여왕은 채택을 해줘. 그러나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시행이 안 된 거지. 어쨌든 두 사람의 공통된 신분이다 그러면 육두품.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그 육두품 그 신문상의 어떤 제안을 묻는 문제 그러면 설계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김웅경, 최치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딱 주어진 거야. 그러면 기억과 니은 두 인물의 공통된 그 신분상의 특징. 잠깐만 이게 지금 PPT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죠? 잠깐만요. 요거 1번만 나중에 내가 대체해 드릴게요. 자, 1번 그 문제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당연히 해당 사항 없어요. 신라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당연히 진골귀족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색 공복을 착용하였다. 늘상 강조했었지만 자색 공복은 오로지 누구밖에 입을 수 없냐면 진골귀족밖에 입을 수가 없다. 자, 이 진골귀족들은 사색 공복을 다 입어볼 수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가장 높은 신분들이 입는 자색 공복부터 시작을 해서 17관등의 가장 마지막 17관등에서부터 입을 수 있는 황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높은 자색 공복까지 입어볼 수 있는 건 진골밖에 없었다. 육두품들은 자색은 입지 못하고 비색까지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자, 3번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요거 진골귀족 얘기가 되겠고, 중앙관부뿐만 아닙니다. 지방에 파견되는 군주, 지방에 배치되는 그 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도 어차피 지방군은 정이니까 지방에 배치되는 정을 주의하는 총관 다 진골귀족들이 독점을 해요. 소경에 배치되는 사신까지. 그래서 중앙관부이든 지방장관이든 하여간 독점한 진골귀족. 그러니까 1, 2, 3번은 지금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진골귀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 거. 관등 승진에서 중의제를 적용받았다. 중의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든 기본 이론이든 이 육두품들의 경우에는 사중하찬까지. 이게 뭐냐? 육두품들을 등용을 해서 왕이 이제 자신의 어떤 왕권의 기반,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 그 조언에다가 정치적 실무까지 이제 담당을 하게 하면서 육두품들은 5두품 이상을 승진을 못 시켜요. 골품제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육관등인 아찬직을 갖다가 중첩적으로 이렇게 제수를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4차례까지, 사중하차까지. 근데 5두품들은 더 심해. 5두품들은 10관등인 대남아직을 무려 9차례 중첩적으로 준다. 구중남아까지도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대신라 당시에 무열왕부터 그다음에 이제 성동왕 때까지 왕권이 한참 다녔을 때, 특히 이제 초기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때 이제 집중이 됐죠. 그래서 육두품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의제의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 1번은 4번 되겠습니다. 관등 승진에서 중의제를 이제 적용을 받는다. 자, 2번이에요. 가에서 다는 고구려 발전 과정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참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 시기 순서 문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시기 순서 문제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자, 낙랑구를 차지해 한반도를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반도라는 말이 미끼예요. 낙랑군과 그 다음에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한평을 공략해서 요동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게 점이 누구냐면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 되겠어요. AD 300년에 즉위를 하셨으니까 3세기 말에 즉위하셨는데 즉위하시자마자 4세기로 넘어가는 거야. 4세기 초에 미천왕. 그래서 아마 요거 내가 그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미친놈 얘기, 정상이라고 미친놈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미천왕 얘기했을 거예요. 고구려의 두 번째 정복군주, 태조왕의 뒤이어 두 번째 정복군주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4세기 초반에 미천왕, 그 다음에 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백제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요는 이제 5세기 내내 왕을 하셨던 장수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세기 중반, 후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5세기 넘어가면 장수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세기 중반, 후반에 걸릴 수 있는 왕이 누구냐? 미천왕 다음에 전현과 백제 금초고왕이 침략을 받아서 돌아가셨던 고국 원왕이 계신데 그분보다는 아무래도 4세기 후반에 고구려 율령을 반포한 소수리만, 그죠? 그 다음에 4세기 말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광개토대왕, 이 두 분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찾아보자 이거지.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기업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자, 태학은 누가 설립했어요? 소수리만. 그럼 요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2세기 후반의 고국천왕입니다. 진대법. 2세기 후반 고국천왕, 을파소 등용, 그 다음에 빈민구유를 위한 춘대추남의 진대법.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가 이전 상황이야.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연개소문인데 그 천리장성 축조하는 동안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구를 죽냐면 영유왕 죽이고 고장왕을 새로 옹립해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러면 7세기 중반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지. 7세기 중반에 영유왕, 그 다음에 만약에 물린다 고장왕, 그러니까 다 다음이 돼버려요. 다가 5세기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하였다. 그 유명한 신묘년 기사를 포함해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면 무려 4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광개토대왕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기억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 있겠죠. 2번 정답. 요것도 이제 지금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됐어요.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자, 빈부에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통 안에서 한 사람을 통의 우두머리인 통수로 삼아라. 그죠? 그래서 5통 이상부터 10통까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가작통제입니다. 그러면 이 5가작통제, 누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세조 때부터 시작이 되지. 자, 이 5가작통제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가난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 지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도의 취지는 그래요. 그러나 점차 특히 조선 중기에서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서 농민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통제의 목적. 특히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그 세도 정치기 이 시기 가면서 서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학 감시의 목적으로서 이 5가작통제가 활용이 됐단 말이야. 어쨌든 지금 비변사 등록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비변사를 아시잖아. 무슨 시대가 돼? 조선 시대가 돼야 되지. 조선 시대 5가작통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목적,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즉 통제의 목적. 그 다음에 부세와 분양의 안정적인 확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분포의 폐단 중에서 만약에 이제 한 집이 도망가 버리면 도망간 집에 물려야 될 분포를 그 이웃 집에다 부과시킨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인징이라고 하지. 친척한테 부과시키면 족징이고 그 인징의 경우가 이 5가작통제에 남은 4집한테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밤중에 야반도주를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답은 기억 비원 나와버렸어요. 1번.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체를 활성화한다 유양소. 이제 이 유양소가 초기에 유양품간의 모임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속과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 그 대과에 그 합격생을 배출하는 그런 이제 제지사족들의 모임. 그렇죠? 자, 1번 향포를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을 억제한다. 어쨌든 구향인 제지사족과 신향인 분홍층 간의 향촌 그 주도권을 둘러싼 향전, 이게 나오려면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5가작통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5가작통제가 무슨 향전의 어떤 작용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다. 정답은 기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에서 3번까지를 굉장히 쉽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긴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심을 유도한 이런 작전인가? 어쨌든 이제 상당히 쉬웠어요. 자, 4번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제시문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제시문이다. 이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셨으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우셨을 있을지도 몰라. 자, 베이징 방면의 인사가 분열을 통탈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회의를 출연시키고 상하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족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기에서 나오는 이제 북경 쪽에 베이징 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박용만하고 신채호가 있었어요. 박용만, 신채호.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그 이탈했던 안창호 선생도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일대 인사. 상하이 일대 인사는 사실은 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최초로 요구한 게 누구였냐면 박은식 선생하고 김창숙 선생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하고 김창숙 선생은 임시정부 인사들이에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왜 이분들이 이제 최초로 1921년에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최초로 요구를 해. 여기에 이제 북경의 그 박용만하고 신채호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박용만하고 신채호는 임시정부에 대한 그 불신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냐면 이 이승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반도 위임 통치론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본적 대결로서 통일적 제도를 독립운동에 신고를 내니까 이거 소집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특히 이래서 이제 각각 분열된 어떤 민족의 그 노선을 하나로 우리가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소집하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어떤 민족 유일당의 성격으로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로 손을 잡아서 민족 유일당을 만들자 이러면 이제 신감회의가 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갈라진 어떤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 요거를 소집하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국민대표회의란 말이에요. 자,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최초로 요구가 됐던 건 1921년인데 중간에 이제 그 태평양 무슨 뭐 인민대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921년에서 22년까지 그 다른 대회가 있어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쪽 참여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1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본회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먼저 예비회의에 그 협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 예비회의를 주도했던 것이 안창호 선생. 예비회의 의장은 안창호 선생.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비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 의장은 예비회의에서 선출이 됐던 김동상 선생.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것도 알아주시고. 자, 1923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 뭐 시작되자마자 뻔하죠. 그렇게 해서 이 주로 북경과 만주 쪽에 이제 무장 독립군 투쟁 쪽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 있는 인사들의 창조론. 그러니까 임시정부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창조파들이죠.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의 개조론. 그래서 현재 있는 임시정부는 그대로 놔두되 지도부를 비롯한 그 내부 인사들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개조론. 여기에 박은식 선생이나 김창숙 선생은 이 국민대표회의를 최초에 이제 소집을 요구하셨기는 하지만 임시정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특히 김구 선생 이 국민대표회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쪽이었어요. 현상 유지로 지금 현재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뭐 노선 간에 아주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면서 1월 달부터 바로 하면서 바로 그 의견 대립으로 해가지고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창조론을 주장했던 창조파들이, 저희 이제 그 개조파들이 다 사임해버려요. 개조파 대표들이. 창조파들만 남아서 회의를 이제 계속, 진행을 했다가,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개조파 쪽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임한 개조파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니까, 결국 김구 선생이 이 국민대표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5월 달에 중단돼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소집과 그 다음에 이제 결렬에 의한 중단 사건.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대표 얘기야. 그러면 옳은 건 당연히 1번일 것이고,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 정치가 결정되었다. 한국국민당. 요거는 우리가 1930년대 무장 독립군 조직을 대고 잡을 때, 그지? 그냥 막 뭐 북만주 쪽에 한국독립당, 남만주 쪽에 조선혁명당 어쩌고저쩌고 한참 하다가 1935년, 36년에 임시정부에서는 김구가 한국국민당이라죠. 여기 지금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1936년 김구 선생에 의해서 창당이 됐던 한국국민당. 요거하고 시기가 완전히 달라. 지금 국민대표회의는 지금 1923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이 되었다. 자, 삼균주의 누가 발표했습니까? 소왕 조용은 선생.
보통 이제 호로 해가지고 조소왕 선생으로 많이 알려졌죠. 자, 서왕 조용은 선생이 삼균주의를 최초로 발표한 건 언제라 그랬어요? 1931년. 그래서 삼균주의 발표로 봐도 시기가 안 맞아. 23년, 31년. 근데 더더군다나 이 조소왕 선생이 그 발표한 삼균주의를 갖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으로 채택을 한 것은 41년 일이에요. 시기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지, 지금.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에서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대, 논의. 그러니까 파견된 김규식을 통해 파리 강화회에서 우리 민족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것도 아니고 논의되었대. 그러면 이건 1918년 얘기예요. 이런 신한 청년당. 여기에서 1918년에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가 돼서 당시 이제 러시아 쪽에 있던 김규식한테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그 무슨 대회를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오지 말고 바로 파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도착한 것이 3월 초 무렵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3.1운동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중순에 곧바로 3월달, 4월달에 곧바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신한청년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주도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파리 강화회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대표인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대표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요거는 1918년 말에서 1919년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23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동영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1919년 초에 파리 강화회에 파견됐던 김규식이 정확하게 신한 청년당 대표인가, 임시정부 대표인가, 은근히 질문 많이 한다 그랬잖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공부 안 하는 수험생들은 뭐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둘 다입니다. 출발할 때는 신한 청년당 대표로 출발을 해요. 파리에 도착해서 활동을 하던 도중에 임시정부가 조직이 됐고 신한청년당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규식 선생이 임시정부의 대표가 돼버립니다. 전환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유무총장이 돼요. 자, 그래서 파리유언부가 김규식 선생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지금 30년대, 요거는 1919년, 시기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결정문에 근거해서 실행이 되었다. 1923년에 하면 국민대표회의. 결국은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결렬되었다. 창조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 박용만. 개조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안창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은 어느 쪽이냐? 김구 선생은 아예 지금 현재 임시정부 체제 바꿀 필요가 없다. 현상유지파입니다. 현상유지파는 아예 여기에 참여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중단이 계속되면서 5월 달에 아예 국민대표회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점.